여러분들 아직도 뻣뻣함이라는 용어를 병적인 용어로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뻣뻣함의 정의를 알려드리면서 뻣뻣함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용어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 운동 채널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영상들과 더불어서 선생님들께서 해부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들의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 해부학적 운동 채널로 오셔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해부학 강사 김수범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운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많이 좀 헷갈려 하세요. 그도 그럴 게 그냥 뻣뻣함이다 라고 정의하면 뭔가 내 몸 안에 있는 근육이든 인대든 힘줄이던 여러 가지의 연부 조직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선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용어의 중요성은 용어가 담는 의미 자체가 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항상 놓치지 말고 용어가 갖는 기준이 뭔지를 잘 아신다면 그 용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한 번 더 관찰하고 그 관찰 능력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기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뻣뻣함이다 라고 정의되는 기준을 그냥 용어 자체를 놓고 보면 그냥 뻣뻣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1차 함수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y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x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직선의 기울기 하나를 제가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이 a는 1이라고 그냥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a는 1이라고 하는 기울기보다 느낌상 좀 더 큰 기울기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a는 2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얘보다 조금 더 낮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요거를 a는 2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요까지 일단은 기본이 됐다면 제가 요 1차 함수에 관련된 공식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자, y는 ax라고 합니다. 자, 이때 a는 x분의 y가 되겠죠. 요게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는 y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세요. 요 스트레스는 그냥 로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x 있죠. 요거를 스트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형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있죠.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커브 곡선. 요런 개념에 대해서 뭔가 논 리니어 상태에서 갑자기 장력 발생이 쭉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위치를 일드 포인트라고 하는 항복점이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가다가 탕 되면 쭉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엘라스틱 레전 또는 플라스틱 레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변형이 일어난다. 아니다. 되돌아간다. 그게 논 리니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일드 포인트를 넘냐 넘지 않냐에 따라서의 표현력이 달라진다. 즉 조직의 변형 상태가 되돌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커브 곡선, 요거 전형적으로 패시브한 조직, 즉 수동적인 조직에 대한 장력 관계를 보고자 할 때 표현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걸 숫자로 좀 1차 함수 관련된 걸로 좀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선만 그어볼게요. 이거 뭐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스트레스 제가 힘으로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힘을 여기다가 한 10 정도만 줘볼까요? 요런 느낌으로 보세요. 그냥 이거 경향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경향성이에요. 그래야 스티프니스가 정의되고 그 정의된 스티프니스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의미 놓치지 마세요. A2라는 기울기와 A1이라는 기울기, A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있어요. 자, 먼저 10에서 A2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몇이 나오죠? 요거 5가 되겠죠. 10A는 1 하면은 10이 되겠네. 10A는 2분의 1 하면 요거는 20이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를 담냐면요. 10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A2의 기울기하고 만나게 되면 5가 된대요. 이거 뭔가 힘이 좀 상쇄되는 의미인 거죠. A1이랑 만나면 10만큼 받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A2분의 1이랑 만나면요. 20만큼 받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스트레스는 똑같이 주어졌는데 각각의 기울기에 따라서 변형하고자 하는 변형률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제가 예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힙관절이라고 표현할게요. 힙조인트. 이해되시죠? JT. 그 다음에 여기를 니조인트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럼바. 허리라고 정의할게요. 자, 고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관절이다 보니까 힘을 충분하게 줘도 상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보렌속의 구조가 완벽한 구화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니조인트는 컨다일한 융기관절이다 보니까 이 녀석은 좀 병진 운동의 크기가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힙조인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자기 본질이 갖고 있는 10만큼의 힘만 받아줄 수 있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허리를 한번 보세요. 허리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힘을 줘도 20만큼 변한대요. 왜 그렇죠? 허리는 럼바뼈 5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근데 이 5개가 융합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뼈들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녀석들인가요? 디스크 추간판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다른 관절들, 즉 힙조인트나 니조인트하고는 좀 다르게 더 큰 변형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내 무릎, 고관절, 허리로 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 힘에 대한 기준을 어디서부터 주는 기준이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순서로 따져보면 1번이 되겠죠. 힙조인트, 그 다음에 니조인트, 그 다음에 허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렸냐면 이건 그냥 일종의 관점을 응용한 개념밖에 안 돼요. 다만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힙조인트가 원래 본질의 뻣뻣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뻣뻣함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제가 써드렸어요. 어떤 질량이 외적인 힘에 저항하는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동일한 힘이 들어오더라도 변형이 다르겠죠. 얘가 갖고 있는 뻣뻣함과 얘가 갖고 있는 뻣뻣함이 같은 뻣뻣함인가요? 달라요. 이게 스티프니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얘보다 좀 약하다라고 정의한다면 얘가 A는 2가 되고 얘가 A는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힘을 주고자 하는데 이 A2에다가 전달되는 이 힘을 여기다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열로 가야 되는 힘을 여기다 준 거야. 그럼 얘는 10만큼 받아야 되는데 10보다 큰 녀석이 와서 받은 거죠. 이 힘이 일로 들어온 거니까. 그럼 얘가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조직을 좀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리가 조직의 강성 또는 밀도 이런 거 볼 때 약 4가지 정도의 조직들을 좀 끌어다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육이라는 녀석이 있고 인대라는 녀석이 있고 힘줄이라는 녀석이 있고 연골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여기서 근육에서 연골로 가는 기준 안에서 딱 부족한 2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혈관화, 신경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강성은 약해요.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강성은 커요. 다만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변형의 크기가 커요. 그리고 그 변형의 크기가 크다는 건 본질 자체가 변형할 수 있는 기준이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갈수록 더 잘 견딘다인데 이 개념을 조금만 확장해서 이 2단어와 연결을 좀 해보면 결국 혈관과 신경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연골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날아가서 염증이 나올 때까지는 잘 몰라요. 이 의미를 조직학적으로 조금만 표현을 해보면 어떤 녀석의 조직은 상처가 완벽히 나서 염증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손상까지 가도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힘을 근육의 개념에다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힘이 과도하게 인대나 힘줄이나 연골 조직 쪽으로
과하게 가려고 하는지 이 경향성을 보고서 근육에다 힘을 주는 개념으로 변형을 보는 거예요. 이 변형률을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힘줄이 여기고 인대가 여기고 이게 근육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변형 기준에서는 얘가 근육이 제일 잘 변형할 수 있어요. 자, 근육이 갖고 있는 요거 스티프니스거든요. 인대가 갖고 있는 A1 요거 스티프니스예요. 힘줄이 갖고 있는 요거 A2 요거 스티프니스예요. 이거 원래 본질의 뻣뻣함이에요. 무슨 본질의 뻣뻣함이요? 외적인 힘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줄의 물리적 특성, 인대의 물리적 특성, 근육의 물리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 이건 병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요거 표현하면서 직선의 기울기, 즉 1차 함수에 관련된 기본 공식을 우리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거였죠? y는 ax다. 이때 a는 x분의 y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요거 여기다 요거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녀석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스트레인분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스티프니스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제가 왜 얘기했는지 한번 끌고 가볼게요. 자, 스티프니스가 나왔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두 가지의 개념이 도출을 하게 돼요. 그 개념이 뭐냐면 스티프니스가 정의가 되면 요 정상적인 그 질량의 외적인 힘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본질의 뻣뻣함을 기준으로 얘가 과도하게 병적인 뻣뻣함에 대한 표현을 내 몸에서 하고자 할 때는 타이트니스란 용어를 쓰고요. 그 질량의 정상적인 뻣뻣함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내 몸에다가 적용하려고 할 때는 병적인 약함을 쓴다? 위크니스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요거랑 똑같이 생긴 분필이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요것과 요거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강성 테스트를 해봤더니 얘는 10이라는 표준 강성을 버티는데 얘는 10을 못 버텨요. 근데 두 녀석은 지금 똑같다라고 제가 전제를 깔았죠. 그러면 얘는 내 몸 안에서 표현될 때 똑같은 녀석인데 병적으로 약한 거야. 얘는 정상적인 뻣뻣함을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를 현장에다 응용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덤벨 컬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몇 년간 평가를 해보니까 한 5kg는 20개 정도를 해야 된다는 선생님들만의 고유의 표준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노멀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5kg를 요런 자세와 요런 각도를 기준으로 약 2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고객을 처음 PT하는데 이 고객이 한 5개밖에 못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분은 약간 병적으로 약한 느낌이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풀어볼까요? 만약에 요 근육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이게 정상적인 근육의 뻣뻣함의 표준이 되는 기울기니까. 근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이 근육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이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운동을 시켜서 여기까지 올려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서 더 뻣뻣하고 더 변형이 안 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는 타이트니스의 관점을 적용할 거예요. A1까지 올라갔다면 이거 정상적인 뻣뻣함이 아니라 타이트니스잖아요. 병적인 뻣뻣함이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야겠죠. 그때 운동시킬 거예요? 스트레칭 시킬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뻣뻣함은 병적인 용어로 부정적인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뻣뻣함을 기준으로 병적인 뻣뻣함과 병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누군가가 스티프니스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아하,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정상적인 뻣뻣함을 기준으로 병적인 뻣뻣함에 대한 걸 동일시화하는 표현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어떤 사람이 위크니스다라고 얘기한다면 아하, 정상적인 뻣뻣함 기준에서
약한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선생님들이 그 영상이 되던 그 책이 되던 그 기준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당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선생님들만의 개념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해부학 강사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